예, 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다행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눈앞이 깜깜했었죠. 미국 시장이 또다시 다우 지수가 12%, 나스닥 지수도 12%, S&P 500 지수도 11.98% 하락을 하면서 미국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또 우리나라도 오늘 10% 내리면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살짝 깜깜했었는데 4.3% 정도 하락 출발하면서 1640포인트에서 일단 출발을 해줬어요. 그래서 국제유가의 폭락 그리고 팬데믹 공포 지속 등으로 미국 시장 폭락한 거에 비한다면은 일단 시장은 그래도 1640포인트라는 의미 있는 좀 자리를 지켜줬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은 좀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1640포인트가 어떤 자리냐면요. 지난 2011년도 유럽 재정 위기 구간에서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던 구간이에요. 이때도 이제 워낙 우리 투자자분들 2008년도에 워낙 많이 되었기 때문에 2008년도처럼 하락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1640포인트가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1637포인트, 어떻게 보면은 3포인트 정도 이제 하회했지만 1640포인트를 지켜주고 시초가 라인을 거의 저점으로 해가지고 반등이 나왔다. 그런 점에서 의미를 부여해 봐야 될 것이고 앞으로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저점을 이탈을 한다면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저점을 이탈하면은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892포인트가 최저점이었죠. 2008년도 그 이후에 이제 2009년도부터 차화정을 중심으로 한 상승 랠리가 이어졌고요. 그 이후에 하락했던 자리 1640포인트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부분이 깨면은 다시 1000포인트까지 온다고 해도 할 말이 없고 그만큼 정말 전 세계 글로벌 경제가 심각하다. 그렇게 현실로 차트 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사실 버텨야 되는데 그러니까 1640포인트마저 이탈을 한다면 다시 2000포인트 올라면 몇 년이 걸리나요? 2007년도에 2000포인트에서 다시 2000포인트 올라면 몇 년이 걸리나요? 2010년도 12월에 오죠. 3년 걸립니다. 3년. 1000포인트까지 갔다가 다시 2000포인트로 가면 3년이 걸려요. 근데 여기서 다시 2000포인트가 가는 건 1년도 안 걸려요. 2011년도, 12년도 예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잘 마무리가 된다면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1년 안에 다시 2000포인트를 가기 때문에 버티는 게 답이 될 수 있지만 1640포인트가 이탈을 하면은 2000포인트 가는데 3년이 걸리기 때문에 3년을 버틸 수는 없다. 3년 동안 HTS를 꺼놓고 모바일에서도 지워놓고 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너무 많은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1640포인트가 이탈했을 때는 그래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그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내일인 것 같아요. 오늘 약간의 좀 의미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코스닥 쪽에서 개인 투자들이 3,500억대 매도가 나왔어요. 드디어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뭐 스마트머니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하려고 많이 뭐 시장에 유입이 된다는 얘기들도 있지만 우리 정말 정통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래도 큰 종목보다는 작은 종목,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코스닥 시장에 오늘 손절 물량이 일단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 부분을 안타깝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손절 물량은 좀 단기적인 바닥에 임박했다. 그렇게 좀 일단은 좀 해석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좀 내일은 올라갈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파생 상품의 포지션, 옵션 포지션을 보더라도 오늘 보세요. 개인 투자자분들 양매수이긴 하지만 풋옵션 매수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가 더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베팅을 했다. 반대로 외국인들 비록 코스피 시장에서는 1조 원 매도를 했지만 옵션 시장에서는 풋옵션 매도를 더 많이 했습니다. 즉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그쪽에 베팅을 했다. 그리고 이런 포지션들이 뭐 내일 모레 바뀔 수도 있겠지만 하루 이틀 정도 기술적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일단은 기술적 반등의 목표는 저는 1800포인트 정도로 잡고 싶어요. 너무 큰 목표를 잡기보다는 어제의 좀 고가 라인,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같은 경우 1809포인트가 고점이었고 1805포인트가 고점이었죠. 그래서 이런 고점 라인, 이틀 동안에 걸친 고점 라인을 한 번에 뚫을 만한 모멘텀은 없지 않을까. 뭐 그런 게 나와주면 좋겠지만 없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 속에서 일단은 1800포인트 정도 가면은 어느 정도 혹시 1640포인트가 이탈했을 때 그때 또 팔려면은 힘들잖아요. 마음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추세가 이제 하락 추세로 바뀌었다.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반등 시에 1800포인트대에서는 좀 비중을 줄이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갖고 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자 감당할 수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진 못하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현금 비중이 높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또 오랜만에 추천 종목들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SK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지금 기관들이 최근에 매수를 많이 하잖아요. 연기금이 방어를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종목이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83,100원까지 3%대까지도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고 5일선도 장중에 회복을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보겠고 수급도 좋고 가장 강한 종목이고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올해도 뭐 계속적으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면은 SK 하이닉스 매수하시고 5일선까지 회복을 한다면은 대략 86,700원 정도? 지금은 뭐 10만원까지 뭐 보고 뭐 그렇게 하실 건 아니에요.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2박 3일 정도 단기 끊어치는 그런 매수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86,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6,000원. 전저점을 깨버리면은 지금은 과감하게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84,000원대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뭐 미국 선물 뭐 좀 밀리고 있기 때문에 내일 또 좀 하락 출발한다면은 76,000원 정도 손절선으로 SK 하이닉스는 한번 좀 매수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그리고 키움증권 움직임이 상당히 대단했어요. 장중에 59,800원까지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5일선을 뭐 장중에 회복을 하는 건 물론이고 최근에 3일 동안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연속 양봉을 보였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연속으로 3번 양봉을 보였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 이런 흐름이고 기술적으로도 이거를 적산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위에서 음봉이 3개 나오면 매도 신호고